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우아주 여러분, DJ 스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나마 제가 약속 드렸었죠. 매일 일영상 금호석유만큼은 여러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저의 그 배다른 동생 느낌이에요. 매일매일 꼭 촬영할 건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1%의 강한 반등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 코스피 차트 보면 오늘 반등 자리긴 했는데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놈의 금호석유는 오늘 좀 움직이지 않았는데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차트로 돌아와 봤고요. 금일 17만 8,500원 선으로 장 마감을 했죠. 근데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고 있고 현재 굉장히 좀 하방에서 지지선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지만 3거래일 연속 동안 기간이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순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열받는데 좀 볼까요? 자, 보시면 금호석유의 주포인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나오네요. 4일 연속 매도를 했네요. 연기금에서. 연기금 좀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싶은데 참, 뭐 그렇습니다. 이 매도를 하는 걸 제가 말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일단 금호석유를 제가 꾸준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딱 두 번 봤습니다. 금호석유 포함해서요. 셀트리온이 그랬고요. 금호석유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논란이라는 게 사실 뭐 제가 예전에 그래프로 쉽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건 피크아웃이고 이거는 이 두 가지 1번, 2번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크아웃과 고실적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물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2분기가 워낙 역대급 실적이었죠. 3분기에 조금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1, 2분기 6개월 만에 확정 이익이 1조 1000억이 됩니다. 1조 1000억이죠. 근데 작년 전체 총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됐었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최고 낮은 멀티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퍼가 거의 한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리 내년 다운사이클을 생각해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석탄 이슈 말씀드렸죠.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두 손 두 발 들고 공장들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살짝 소폭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오래 못 가요. 왜냐? 석탄 수급이 달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상방 한번 치고 꺾였다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라텍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셧다운이 됐죠. 근데 이게 점차 회복세에 들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에는 문화, 예술까지 다 필요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회사 직원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혹시 이번에 코로나 끝나게 되면 뭐 완전히 끝난다기보다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마스크 벗을 건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마스크 쓰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제 불안해서 쓰고 다닐 거라는 사람이 한 5명 중에 2명은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처음에 안 하던 걸 시키게 되면 굉장히 하기 싫습니다. 귀찮고. 근데 하던 거를 안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연속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강해요. 자, MB 라텍스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을 맞이하고 난 뒤에 위생장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금호석유가 세계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 금호석유 자체도 왜 증설을 하게 되냐면요. MB 라텍스 장갑, 라텍스 수요, 그리고 전기차로 인한 타이어 수요 같은 것들은 가격은 변동이 될지언정 충분히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판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단한 매출 금액이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서 충분히 타이어 소모량,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금호석유 우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번에 금호석유가 주주 친화 배당 고배당 약속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4%에서 많게는 6, 7%까지 바라보는 데가 있는데 금호석유 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에서 9%는 다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많은 분들의 수급이 예상이 되고 주가가 상방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주주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매일 영상을 찍지만 금호석유처럼 이렇게 피크아웃 논란 터지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주가가 하방을 가는 것은 아까 말하다 좀 끊겼나요? 셀트리온 이후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 공부하신 분들이 매수한 종목인 만큼 요즘에 사실 애니농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면 그 종목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파평윤씨라고 해서 주가가 7배가 뛰고 8배가 뛰고 사실 이게 주식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주 배당에 대한 어떤 기틀이 마련이 돼 있다고 보면 국내 주식장은 참 많이 아쉽게도 이런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오히려 주가가 하방을 맞고 JP모건에서 악의적인 레포트를 내고 오히려 밑에서 사서 또 팔아먹고 또 공매도 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금호석유가 오르든 떨어지든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편안한 밤 되세요.